컷백 길 막지 말고 네 자리로 들어가라고. 뭘 웃어? 자, 메시가 알제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39이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 무대에서 해트트릭. 메시가 그 나이에 체력, 스피드 다 떨어졌을 텐데 왜 여전히 잘할까요? 그리고 메시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제리 선수들도 다 알았을 텐데 왜 못 막는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직 메시만 가진 플레이의 디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메시가 요번에 해트트릭 해가지고 세운 기록들을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A매치 120골,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다골, 클로제랑 동률, 그리고 월드컵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요건 56년 만에 펠레의 기록을 경신한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시가 알제리전에서 보여준 디테일 하나씩 들어갈게요. 잔발 페인팅. 자, 메시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슈팅하기 전에 잔발을 짧게 치면서 차는 척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알제리전 전반 4분에 메시가 여기에서 찬스를 맞았다고요? 대부분의 선수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골키퍼 머리 보고 때릴 거예요. 그게 정석이고 교과서니까. 근데 메시는 요 짧은 순간에 요 급박한 상황에 잔발 페인팅을 하면서 한번 차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움찔하면 피해서 차요. 물론 옵사이였지만. 요렇게까지 스텝 쪽에서 페인팅하는 선수가 있나? 케인, 은바페 같은 선수들도 여기서 그냥 슈팅력으로 승부 보지 이렇게 잔발치다 슈팅하는 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메시는 수루 패스를 넣을 때도 이렇게 잔발 페인팅을 합니다. 공 살짝 밀어놓고 잔발 타다다닥 치면서 한번 주는 척 했다가 그 다음에 줘요. 장난 아니야. 우리가 메시 바로 앞에서 막는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패스를 언제 넣을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패스의 종착지 쪽에 있는 수비수도 언제 찰지 모르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확실히 느려집니다. 스페인의 라파우사라는 개념이 있죠. 정확한 패스 타이밍을 위해서 살짝 기다린다. 근데 그 파우사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줘요. 메시처럼 이렇게까지 박자를 쪼개서 주는 척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주는 그런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디테일인데 결국에 이런 게 승부를 가른다고요. 패킹 리시버. 자, 토니 크로스 영상에서 패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진 패스를 해서 상대 선수를 몇 명 제쳐냈느냐. 자, 근데 패킹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패킹 패스를 넣는 선수, 그리고 요 패킹 패스를 받는 선수. 근데 메시는 패킹 패스를 넣는 것도 잘하지만 패킹 리시버로서도 완벽해요. 자, 메시가 첫 골을 넣기 직전 상황에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데파울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슈팅 때려가지고 넣었죠. 근데 메시가 요 패킹 패스를 받기 위해서 이 수많은 선수들 틈 사이로 자기를 살짝 보여주는 거. 그게 남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상대 미드필더와 상대 센터백 사이 그 딱 중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선을 기준으로 메시가 상대 미드필더 쪽에 있으면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미드필더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요 미드필더의 지역방어 범위 내에 있으니까. 자, 근데 메시가 상대 센터백이랑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 볼이 갔을 때 요 센터백이 누르겠죠. 자기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자, 근데 메시는 고 중앙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볼이 들어갔을 때 네가 막을래 내가 막을래 찰나에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메시가 갖고 들어가서 골 넣는 거야. 슈팅 직전 바디 페인팅. 자, 메시의 두 번째 골 장면이 어땠냐. 메갈리스터가 중거리 슛을 때렸어요. 골키퍼 맞고 튀어나온 걸 메시가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볼이 튀어나왔을 때 메시가 분명히 왼쪽으로 찰 것처럼 몸 자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판에 힘을 풀고 그냥 결대로 밀어 넣었어요. 괜히 상대 골키퍼가 반대쪽으로 다이빙을 뜬 게 아닙니다. 나름 메시의 자세를 보고 예측한 거라고요. 자, 이렇게 슈팅 직전에 바디 페인팅, 자세로 페인팅 넣는 거 탑티어 골잡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결정력 떨어지는 공격수들은 다 보여요, 어디로 찰지. 근데 메시는 그냥 인사이드로 밀어 넣는 것조차 다릅니다. 솔직히 밀어 차는 척 하다가 꺾어 차는 거, 그런 거 하는 공격수들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꺾어 차는 척 하다가 자세 풀어서 미는 거, 그거 하는 선수는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메시는 슈팅하는 코스도 섞어버리죠. 요번 해트트릭도 보세요. 첫 번째 골은 오른쪽으로, 세 번째 골은 왼쪽으로. 골키퍼 입장에선 야바이죠. 못 막아. 메시가 공을 아예 못 잡게 할 수 없는 이유. 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메시가 그렇게 잘하는데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공 못 잡게 하면 안 돼?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기한테 볼이 안 오면 그냥 여기까지 내려와서 받아요. 여기서도 받기 어려우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서 주는 건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메시가 볼을 아예 못 잡게 할 수가 없는 게 메시가 가끔은 그냥 여기 있습니다. 옵사이드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요 상대 수비들은 어떤 생각해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메시는 여기 있다가 들어와서 요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요 선수들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아까 3선으로 내려와서 받든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받든 항상 세로축으로 내려오면서 받기 때문에 메시가 볼을 아예 못 잡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가 요렇게 내려와서 받을 때 사실 상대 센터백이 겁나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알제리 선수들이 그러질 못해요. 왜냐면 메시가 이렇게 나와서 볼을 받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미친 듯이 침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선수들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메시는 편하게 돌아서 정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법 부림되는 거야. 자, 그리고 메시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 동료들 덕분입니다. 일단은 동료들이 메시에 대한 존경심, 충성심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의 수비 가담 부족을 완벽히 메웁니다. 그리고 메시한테 가장
충성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데파울이죠. 너무 사랑해서 마이애미까지 따라갔잖아. 이 데파울의 특징이 뭐냐면 볼을 여기저기 잘 뿌리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항상 메시한테 볼을 갖다 줍니다. 제가 뭉천할 때 이동국 감독님이 항상 하신 말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볼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에이스한테 볼을 빨리 줘라. 전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이번 경기 보니까 메시도 열심히 뛰더라고요. 물론 계속 많이 뛰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루 패스 넣었는데 뺏겼어. 상대가 역습을 막 하려고 해. 그럴 땐 바로 역압박을 가줘요. 또 코너킥 내줄 것 같으니까 끝까지 가서 스로인 시켜놔요. 월드컵 한 번 더 먹고 싶나 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메시가 여전히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메시의 라스트 댄스 아니에요. 4년 후에 또 나와야 됩니다. 댄스 계속해야 돼. 메시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수비 밸런스의 붕괴, 그것만 해결되면 여전히 유럽 탑팀에서 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와, 메시가 몇 년 후에 은퇴하면 너무 슬프겠는데? 약간 울적하더라고요. 메시가 은퇴하기 전까지 메시의 모든 플레이를 마음껏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ia,